그게 내가 선거에 치니까 기정사실화가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인천을 망쳤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그래놓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송영길이가 이제 시장이 됐는데 한 두세 달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시제가 60억 70억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안상수가 부도를 냈다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워낙에 이 시구 정부구 세입 내에 들어와서 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 내에 들어와서 세출을 하는데 세입이라는 게 조금 플락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래 대꾸 묶고 뭐 해가 이게 저 많이 늘을 때도 있고 조금 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상비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비는 연기하면 되지만 연기했다 좀 빨리 하면 되는데 경상비가 모자라면은 주거래은행하고 스와프를 해놨어요. 300억씩 스와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이 주거래은행인데 300억씩 스와프가 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행정을 몰라서는 얘기죠. 행정을 몰라서는 얘기인데 이게 정치가 아주 웃기는 것이 무식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에 팍 나고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하면 원래 그런 거. 내가 TV는 확 각인이 되고 네네네. 좋은 얘기는 흘렀던 내려가 버리지. 아니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책에 다 팩트 아니에요? 팩트. 그럼요. 다 그 사진도 있고 다 진행된 거야. 뭘 인천을 망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인천대교 다 외자로 그것도 국가 예산이 아니라 제가 외자로 온 겁니다. 송도 국비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거기 매립해가지고 아파트 부지나 이런 거 매각해가지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깔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내가 유유토지를 만들어서 유유토지에다가 우리 2030이나 혹은 2030 일자리를 주고 또 주택 500만 원대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국가 예산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해.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또 이것은 유휴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무지하게 올라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이제 노는 유휴농지 노는 이게 절대농지로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평당 20만 원이다 이거예요. 서울에 지금 한 평당 2억도 하는 데가 있는데 20만 원에 이게 구입이 가능하고 본인들도 팔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죠. 농업이 못하기 때문에 절대 농지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뭐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50년 전에는 70%가 농민이에요. 70%가. 그런데 지금은 농민이 몇 프로겠어요? 농민이 몇 프로 같아요, 목사님? 한번 그냥 개수로 재미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민이 몇 프로야? 우리가 50년 전에 70%인데 지금은 2.8%예요. 2.8%. 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그분들은 환금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데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것 다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논이 전체면 24억 평이에요. 그 중에 1억 평. 1억 평을 하자는 거예요. 24억 평인데 그 중에 1억 평. 별 문제 없고 또 농산물 우리 이 말하자면 식량에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쌀은 자급률이 거의 100%예요. 쌀은 100%인데 여기서 가끔 과잉 생산돼 가지고 오히려 보관비가 많이 나가요. 보관비가. 그런데 혹여 풍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쌀은 세계적으로 이게 풍년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세계적으로 우리도 몇 년씩 묵혀놓잖아. 그럼요. 4년 이렇게 묵혀가지고 뭐 사료로 뭐 하느니 뭐 이 아주 사람 먹는 그럼 되느냐고 또 뭐 도덕적 시비 또 뭐 북한에다 주라는 뭐 이런 주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휴 농지를 활용하자는 취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는 것 중에서 조금 전에 사실 우리 김진홍 목사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네. 김진홍 목사하고 두레마을. 근데 그 양반이 개발한 식으로 내가 산자락을 개발을 하자. 산자락. 왜냐?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해서 문을 닫은 가게들 오갈 데가 없거든. 어디를 가서 보게 할 게 없어요. 어디가 빌어먹나 어떡하나. 정부에서 무슨 뭐 준다고 그래봐야 그건 아주 조족지열이고 지금 기본소득이다 무슨 재난소득이다 하는 건 뭐 1년에 몇백만 원 준다는데 1년에 몇백만 원을 어떻게 사냐고 애들 키우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는 이제 산자락으로 보내자. 대도시 주변에 산자락. 우리나라가 산이
63%인데 192억 평이에요. 192억 평. 그런데 여기서 한 5억 평 정도만. 그럼 195억 평이면 한 30%도 안 되잖아요. 5억 평을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 밭으로 만든 한 5억 평이라고 그러면 500평씩 나눠주면은 100만 명이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 농업으로 하면은 이렇게 작은 평수에도 가능해. 스마트. 비닐 씌우고 여기 전기장 치우고 버섯이 지금 제일 좋다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이런 특수 작물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국 사람이 그걸 다 못 먹죠.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이 고급 음식이야. 고급 이제 웰빙 식품이에요. 이거를 잘 해서 수출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거든. 아시아가 이제 부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중국만 하더라도 뭐 연간 $10,000 수준 $10,000 뭐야 연간 1억 수입되는 사람이 뭐 3억 명인가 얼마 되고 다 지금 이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문제가 지금 양극화가 돼가지고 부자는 부자 되고 이런 거거든. 근데 부자들은 몸만 생각한다면 그게 좋은 음식인데 우리나라가 그 아시아 뭐 세계적으로도 한류 음식이 고급 음식으로 돼 있고 무공해로 돼 있거든. 또 무공해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수출을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이 한 100만 명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로 해서 문 닫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가서 새로운 생활 터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화전민들이 있듯이 그냥 어디 산으로 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제가 송도를 바다를 매립해서 한 노하우와 같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또 뭐냐 이것이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건설 공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일자리가 생겨. 그것은 바로 1차 대불황 때, 세계 대불황 때 미국이 1929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댐을 막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건설공사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전기로 미국의 서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같은 구조야. 같은 구조.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운 어떤 발상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개조하지 않으면 전혀 길이 없어요. 다 말이야. 이 민주당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문재인 시즌 2 문재인보다 더 나쁘게 할 거고 뻔해요. 돈 더 나눠준다고 그러고 더 파퓰리즘으로 가고 더 공산주의로 가고 이럴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후보들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없어. 우리 당에 그저 한 두세 명은 좀 그래도 그런 괜찮은데 나머지는 그건 뭐 별로 그렇게 그런 식견도 없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연치 않게 뭐 이러저러해서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인기 투표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저 개인적인 소회는 이게 참 아니 얼마나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올바른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올바른 이 얘기. 성경에 기가 가려져서 발세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이제 뭐 약간 뭐 8강 안에만 들어가면 이거를 TV 토론이나 이런 데 가서 아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8강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여론조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8강 안에 들어가서 TV 토론을 해야 그때 국민들에게 분위기가 돼요. 그래서 직접 듣고 직접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 지난주 두 번째 듣지만 확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농촌 생활을 해보잖아요. 아주 잘 됐어요. 컴팩트하게 그렇습니다. 컴팩트하게 딱 정리해서 긴 시간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8강 안에 들어가면 토론도 있고 또 TV나 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저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자세히 써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아예 이름 한자가 나가질 않아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 지난번에 발표하거나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SNS 공간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조 총재님 이렇게 참 저거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근데 뭐 솔직히 아직도 이렇게 바닥에서 뜨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오는 주일서부터니까
우리가 등록을 31일 날 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까지 등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 12명이 다 할지, 윤희숙 후보는 빠졌으니까 뭐 10명이 할지, 11명이 할지, 뭐 혹은 9명이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냥 8, 9, 10등 여기서 왔다 갔다 해. 8, 9, 7, 8, 9, 10등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될 일이에요. 아멘. 8강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네, 제가 이번에 국민 토론회 후보님이 정책 발표하는 걸 보고요. 12명 후보들 중에서 가장 송도 국제도시를 개발에 우리 방향 성공시켰고, 사람들이 다 그래. 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아주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제일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저 발표회 공식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런데 기자실에서도 제일 잘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자들의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기자들도 이제 나는 뭐 한상은 흘러간 사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우선 뭐 이런 얘기를 체계적으로 잘 듣지를 않으니까. 근데 사실은 뭐 누차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의 위기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넘기지 않으면 방법이 우리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당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야당이 민주당이란 말이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180명이 되는 야당이란 말이야. 지금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들 마음대로. 법을 그냥 원래 국회에서 개헌 빼놓은 건 다 하니까. 개헌 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힘 있는 것 같지만 국회에서 딱 막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현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렇게 잘 협치를 해야 돼. 소위. 협치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뭐 우리가 경쟁은 하지만 아주 민주당에서 기피 하는 사람이 돼서는 또 불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년 내내 그 사람 미워가지고 아무것도 협조 안 하면 2판 4판이다 그래 버리면 국민만 손해야. 아무런 법도 통과 못 시키고 아무런 예산도 통과 못 시키고 뭐 새로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가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민주당하고 협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제가 또 가장 적격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충청도 출신에다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정치하면서도 여야 간에 잘 협치하도록 중도적인 입장이 잘했고 제가 사실은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인천시장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또 우리 인천 다 만들었어요. 인천대교나 송도나 이런 것을. 그래서 저는 이 정치 성향을 많이 행정을 할 때는 정치 성향을 많이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좀 그렇게 깊이 인물이 아니야 말하자면.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당의 모모한 사람들은 인기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민주당에서 혹시 되더라도 뭐 절대로 협조 안 할 걸. 저놈 잘 될 거는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점도 이번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평이랄까 이 관점이고 국민들도 그런 점을 잘 생각을 해요. 지혜롭게 해야 돼. 무조건 그럼 다 죽여지느냐? 문재인이 미우니까 문재인 대통령 미우니까 그냥 뭐 해야 돼.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지. 미운 건 미운 거고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야죠. 미래에 대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도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의롭지 않고 불공정하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효과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에 모여 있어 마음이.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양쪽의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민이 손해예요. 대통령도 월급 받고 국회의원도 월급 받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 충돌 온다고 해서 집에 가서 있고 국민들만 손해죠. 그러니까 왜 국민들께서 그런 점을 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 지금의 리더십은 그러한 원만한
지혜로운 경륜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응? 그냥 몇 마디 그냥 사이다 발언이나 하고 뭐 그냥 한두 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이고 이랬다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가 백척간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약간 뭐 끝까지 목청 높이겠지만 결국 목사님들이 기도가 있어야 이게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약간 8강만 들어가면 4강 가는 것도 난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고비야. 그래서 지금 아마도 이제 뭐 신문에 이렇게 하셔도 굉장히 좋고, 또 목사님이 이제 상당히 큰 교파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문자라든지 뭐 이게 약간 소식이 전해져야지 중간에서 이제 중앙에서만 이것도 해서는 한계가 있다. 저도 뭐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이 든든한 상태에 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랴 하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백석생명신학 우리 목회자 협의회 대표 총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사는 분들께 있나 이게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전화 오면 잘 누리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참 이 책을 갖다가 난 이것을 인천 쪽으로 충남 쪽으로 지금 네. 제가 춘천도 태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자, 오늘 제20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국민의힘당의 안상수 대통령 경선 후보님과 우리 백석생명신학 우리 목회자협의회 우리 대표 총재님이신 조성훈 목사님과 또 자문위원이신 우리 음재영 목사님과 특별 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재영 목사님, 우리 후보님께 좋은 건의 말씀이라든지 정책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아니라 아까 뭐 송영길 전 인사시장이 우리처럼을 부도냈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성도 주민들이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아파트 값이 예. 올라갔어. 예. 시장님이 안 계셨으면 그런 아파트가 개발이 안 됐고 성도가 그 인프라로 인해서 값이 지금 대부자가 됐거든. 네. 11조 내야지. 자산 가치 150배 이상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는 예. 말하면 소윤길이가 부산보다 더 부자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11조 하나님께 네. 돈도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찾아가지고 뭐 했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야, 기억력 좋으시네. 이게 아니야 봐. 송길이가 뭘 예. 했냐면 4개월 동안에 일도 잃지 않고 안산구청 시장께서 다 바닥에 가져갔다. 아시아 때못 온다. 말도 못했었어요 그게. 이게 막 내는 거야. 이게 막 이게 막 투자기다니까 송길이가. 근데 가가지고 몰갔었어요 뭔 소리냐? 이적평을 다 와가지고 나 침몰 때도 이 뻘을 말해 지하를 못 판 정도로 얘가 아주 수람이라. 그러니까 파일을 받고 말해 파일을 받고 이 건물 다 올렸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 누가 해놓은 거냐?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때만 하고. 이래 사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2010년대. 맞아요. 2010. 2010년대 내가 딱 가서 됐다니까. 정확한 말씀. 10시 반. 가지 마서. 후보님 혹시 30일 날 오전 10시 반 가능하세요? 2시인데 10시 반으로? 잠깐만요. 예, 월요일 날. 아니, 안 돼. 월요일 날 제가 기자회견하기로 몇 시에 끝나세요? 10시 반에 아니. 그럼 몇 시? 그러면 화요일 날이야. 11시. 아, 지금 조정 중이. 1시까지 가능하세요? 1시는 되죠. 그럼 아니면 저기 회장님 11시까지는 가능하죠. 11시까지 가겠습니다, 회장님. 11시 10분. 네네. 네, 회장님. 알겠습니다. 네, 통관 다녀오시는 예. 하루 그동안 갔다 거기서 내가
언론 네, 네. 관련해서 멘트 한번 하고 예 회장님 네, 네. 뭐 가면서 또 우리 한 20분 넘는 저거거든. 그날 우리가 실행위원이잖아요. 그 실행위원회 그거는 30일이야. 모르고 30일 날 잡아놨는데 우리가 우리가 막 30일 그래. 아니 그래서 지금 난 새벽부터 올라가야 돼. 아니 그래서 김호 회장님하고 지금 시간을 조정했잖아요. 알았어. 1시. 11시. 아, 11시. 11시. 예. 아, 그러시지 뭐. 아니, 그럼 됐어요. 국회 다녀오시고 바로 오시고. 그렇지. 여기 2시는 아니고. 지금 저기 좀 이따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요것도 시간 되시죠. 김인혜 목사님. 그 액자 좀 갖다 주세요. 홍보 액자. 홍보 액자 우리 김인혜 저 목사님. 홍문표 의원 거 냈던 거. 그거 그래서 이제 했죠. 그걸 백장한테 이렇게 네, 네, 네. 제목을 어떻게 뽑아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신문 프로그램도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 그분들이 이거 해야 돼. 그 황토폰이 저 뒤에 있던 액자 있죠, 큰 거. 네. 그거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지금 여기 박 국장님하고. 저기 있다. 예. 저거 주세요. 저거 여기다가 갖다 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뽑으면 좋겠는지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딱 계실 이거 때 뽑을 때는 뿌려야 돼. 뿌리고 손도 찍고 이 책도 지금 얼마 남았지요? 뭐 아직도 있죠. 다 역전해서 이거 다 뿌려. 이게 너무너무 좋다 하더라고요. 아, 피해가지고 그냥 얼른 금방 없어도 안 돼서 역전에는 안 되고요. 총장님 역전에는 신문지로 하죠. 신문. 제가 그것은 이게 좀 다양하지 않아? 얼마나 지금 또 저- 나오고, 또 저- 나오고. 총장님 얼마나 될지를 목사하고 상의할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요건 이제 견본이라 답하게 재고 얼마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해주시면 그렇게 뽑을 거니까. 예. 제목. 예. 아니 요거 후보님이 몇번 요거 한번 해서 같이 해야 돼. 우리가 거기도 다 환영을 해서 다 모든 걸 지치고 주 제목을 어떻게 나와야 된다 우리. 어느 정도 컨셉을 잡으시면요, 저희 디자인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디자인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집은 우리가 하는데 내 말은 예. 지금 이제 홍문표는 타이틀. 품격 있는 강력한 정당 만들겠다 했듯이 예. 그 표 타이틀을 정해주시면 예.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보다는 후보님이 예, 그러면 저희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 우리 디자인이 있거든요. 아니, 디자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신문에 나갈 예,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피 문구라든지 요걸 타이틀을 요대로 정할 되는 때 게 아니고 그렇죠. 신문에 나가는 건데 신문에 이제 제목, 헤드라인. 예, 헤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헤드라인. 부제라든지 예, 예.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의원님께서 예. 주장하는 정강 정책이라든지 예, 예. 이런 거를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타이틀로 해주는 게 예. 좋으니까 예.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신문에 좋겠느냐 얼마가량 나가는 이거를 이제 전면요. 전면. 지난번 가져왔었죠. 저렇게 두 면으로 양면. 저거 이게 신문의 면이야 이게. 예. 이게 신문의 양면.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게 거예요. 뽑았을 양면 뿐이지. 전면에 가운데 피면 이게 전체가 양면인데 저거는 그거를 두 배를 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면이라니까 이 전체. 양면으로 나갈 겁니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 알고 고만한 있어요. 사진과 사진 비교와 자료도 가능하면 좀 있으시면 주시는 게 좋고 전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비전 정책 발표하실 때 그 내용도 정리된 게 있으시면 주시면 그렇지. 좋고 정책들 많아요. 그러면은 예.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실 주의들도 바쁘거든.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해주셔야죠. 우리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저기- 사진을 제가 캡처해 놓은 게 다 있어요. 아니, 그-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자료, 인쇄용으로는 못 씁니다. 여기 정강 정책 자료. 인쇄용으로는 못 써요. 우리가 늦어도 이게 9월 그러니까 9월 8일 전에는 배포가 돼야 돼요. 다 되지. 그러면 말일날 나오면 그 전에 30일 날 나오잖아요. 아 내일 모레요. 네, 그 급합니다. 그럼 월요일 날까지 자료가 넘어가면 되죠. 월요일까지 자료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월요일 날. 둘이 그러면 예. 메일을 주고받으세요. 예, 아니, 전화번호 하나 주시면 예, 예. 제가 통화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예. 신문을 이렇게 이제 신문 내용을 다 기사를 정리하지 말고 우리가 컨텐츠를 몇 개 드리고 제목이나 그렇죠. 소제목만 몇 개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자료를 알겠습니다. 드리는 거죠. 그거는 지금 자료도 차고 넘쳐요. 솔직한 말로. 예, 예. 아니, 그렇죠. 데이터는 너무 많으면 안 우리- 되고. 예. 지금 우리 이제 필요한 것만. 지금 필요한 걸 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 예, 저기 지금 이 팀장이 필요한 돼요. 걸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기 이제 명함 네, 그 지금 명함. TV에 나가서 하실 메시지 정강정책 같은 것을 예. 이제 여기 지상에도 그대로 옮겨놓으면 예. 요거를 읽어본 사람이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혔는데 TV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확 각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TV에서 주장하실 것을 지면을 통해서 미리 이게 지금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객석 교단에도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회장 김그 회장이
그 이제 정치인이라 그런 욕심이 많거든. 그분한테도 한 반면 정도 인터뷰. 아니 거기는 아직 전면을 있고. 정면으로 화면을 다 해다 해서. 가지고 노인회를 딱 뿌린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대전, 그 대구, 그러니까 이번에 예. 그 서울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후배들이 뭘 하냐면 일단 이 자료는 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 그것을 제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뭐 게이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전체 대전, 경기, 서울, 인천이 전부 다 불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분들 먼저 네. 반대하고 지금까지 저지시켰다고 하는 것을 그럼요. 주시더라고. 그거는 제가 그 전용태 장로님이라고 네, 네. 예 그분이 이제 성시화 운동. 예 성시화 운동하고 사실 그것도 해야 돼. 인천시장을 할 때 성시화 운동의 재단을 제가 허가를 내주고 성시화 운동 본부를 인천에다가 제가 출발을 시켰거든. 그거 하고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번에 지난 그 국회 임기 중에 소수인권법에 대해서 반대해서 무산시키고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게 지금 현재 평등법으로 지금 많은 갈등을 하는데 거기 앞장섰다. 요것이 이제 저는 종교사 중요한 요인이고 노인 정책에 관해서는 이제 그 홍문표 의원이 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정리해서 내가 그 정책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르신들 기본 생활 무슨 뭐 연금 지급하는 것만 했는데 한 두세 가지 정리하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드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인 정책에다가 이제 종교에 대한 거, 어르신들에 대한 거, 일반적인 정책 몇 가지 하고 나도 정리를 할 테니까 이 저것만 뽑아. 내용만 다. 그래서 그러면 되겠네. 그래서 필리핀도 도장을 또 표시하고. 그럼 네, 근데 네. 우리가 마지막에 편집이 끝나면 메일로 보내가지고 다시 확인해서 오자 개정하고 이런 거 체크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몇 부 정도나 발행을 하시게 될까요? 한 3만 부 정도. 3만 부. 근데 여기다 5천 부를 배정을 해드리려고. 아니 여기 우리 그 돌릴 그럼 인력이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돌려야지. 아니, 나는 별도로 5천 부를 여기다가 하려던 거니까. 아니야 우리는 인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력이 없고 여기서 그냥 우리 다 뿌려야 자 그렇습니다. 저 종교나 성도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도 뭐 노인의 지구가 다 있으니까 흥신봉사. 그렇게 하고 저기 뭐 거기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면 제가 하여간 그거는 잘-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됩니다. 제가 그 자원봉사자. 부분은 이렇게 또 우리 홍 목사가 잘 상의해서 이렇게 저 하겠습니다. 그럼 총장님하고 말씀을 아니 해보시면. 그래서 다 한쪽이 다 해서 그 요거는 네, 제가 네. 3개를 제작할게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방에 하나, 우리 방에 수없이 사람이 오니까 거기 하나 걸어놓고 여기 대기실 하나, 후보님 방에 해서 이것도. 그래서 이제 홍문표 의원도 그랬거든. 배로 올 때 그 방에 하나 대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쭉 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은 그 미팅하고 가시면 기억을 못해. 저도 아까 너무 좋다고 들었지만 상상이 못한다고. 그러면 후보님 말씀하신 그 정책이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장님들 스태프들이 이 사람들에게 공급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차에도 싣고 다녀야 되고 우리 운전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를 통과하셔야 돼. 그럼요. 그 콘텐츠가 많으니까 네. 어떤 사진 자료도 네네. 그럼 한 자리도 너무 많으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제가 정리해서 그 중에서 정책에 맞는 거. 경우가 자기가 주말에 예. 서로 뭐 주말이지만 서로 뭐 만나진 않아더라도 소통해 가면서 뭐 다 요즘 카톡이나 다 이렇게 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월요일 날 중으로 다 정리해서 넘어가야 돼. 우리가 바쁘지 그렇죠. 뭐 저 어르신들이 바쁜 게 아니라고. 우리 그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쓰면 기념 촬영 그래 한번 한 번에. 아이고 하시고 저 후보님 이동. 자 이상으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힘당의 우리 안상수 대통령 경선 후보님과 우리 백석생명신학 목회자협의회 대표 총재님이신 조성은 목사님과 또 우리 자문위원이신 음재영 목사님과 특별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강에 꼭 진입하고 4강과 11월 달에 단일 후보가 되셔서 이 쓰러져가고 침몰되어가는 폭망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주시고 경제를 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의 그 저기 뭐야 그 사모님의 고향 그 아는 항도라고 불려요. 예. 저부터 태안 쪽에도 예. 이렇게 저는 갈선이 갈선 아버지 고향이 우리 김전 장군도 고향이 갈선이 그렇죠. 아버지 여기 국회
헌정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저기 그러시구나. 일단은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경선 후보 안상수 대통령 경선 후보님께서 8강 진입과 4강 진입 단일화 후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백석생명신화 우리 목회자협의회 대표 총재님이 조성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이 땅에 안상수 아버지 대통령 참말로 후보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아버지 주께서 뽑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아멘. 한무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아버지 귀한 일꾼을 아버지 이 나라를 민족으로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들이 부르짖고 모든 한국 교회가 부르짖으며 한국 백성들이 부르짖는 역사가 오직 이 후보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걸 인천 송도의 1억 만평에 20만 명 모든 주민이 살 수 있는 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꼭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억 만평을 송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시도주에게는 유유농지에다가 개발시키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그것이 제일 이쁘게 됐어요. 네네. 45층짜리 하나가 지금 아 그러니까 11조 내야 된다. 아멘. 우리 집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얼마 오랜만에 있어. 딱 들고 나서 이때 몇달 먹어 이종복이나 아마 인천 사람들은 소원이라 송도 사는 게 맞습니다. 아무도 안 돼. 내가 이종복이 내 사촌 누나의 우리 저 조카 사위야. 이게 홍사애들인데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안상수 대통령 후보 꼭 국민 여론조사에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송영길이가 아시안 게임 안 한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 총재님 아멘. 세상에 그런 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